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가 결국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 신도시를 조성한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개발계획 공모에서 용도구역 제한까지 풀어버린 마산 해양 신도시. 창의적인 도시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의 길을 터줬다는 우려가 큽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뒤집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난개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대규모 바다 매립지가 당초 약속과 달리 결국 초고층 아파트와 상가로 변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초 위락시설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던 부산 수영만 매립지. 부산시가 땅을 판 뒤 주거지 조성을 허가해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가득 찼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공원 조성 등이 목적이던 부산 밀락 매립지도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성의 어떤 문제로 나대지로 계속 방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마산 해양 신도시를 친환경 저밀도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해온 창원시. 하지만 국제교류와 레저 관광 중심이라던 특별 계획구역을 없앤 데 이어 최소한의 상가와 주거용지 비율 제한까지 풀어버렸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국회에서는 요즘 내년 정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서 빠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헬기 수리온입니다. 카이는 헬기 핵심 장치인 블레이드 성능 검사를 위해 전남 고흥군 한 연구소를 이용합니다. 관련 시설이 경남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다 줄여주는 게 우리 인근 이 지역에 인증센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에서도 항공부품 시험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공모 사업에서 항공복합재 시험평가 사업을 유치하고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항공 분야 전자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KTL 사업 예산 15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여상규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이를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과 투자 효율성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주에 가면 좋을 예산을 못 가게 하고 방해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 달 확정되는 내년 예산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최종적으로 빠진다면 그 부담은 지역 기업과 항공산업 몫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상대 차기 총장 선거가 다음 달 9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경상대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최근 총장 직선제 시행 세칙 심의에 합의하고 오는 17일 대학평의원회에 총장 직선제 규정과 시행 세칙을 상정한 뒤 오는 18일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차기 총장 선거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경상대 교수회 측은 본관 앞에서 진행하던 천막 농성을 철회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아픔과 전쟁 이후 평화 재건을 보여주는 차 2대가 유엔 평화기념관에 전시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이끈 맥아더 장군이 타던 차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말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도에 장성일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윌리스 지프. 정확히 71년 전 생산된 미군의 이 차가 유엔 평화기념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념관을 상징할 유물로 어떤 게 좋을까? 올해 초 기념관이 시민 공모를 해 이 윌리스 지프가 채택됐습니다. 기념관은 수소문 끝에 한 클래식카 업체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00% 원형 그대로의 지프를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설득했고 이 회사도 차를 기념관에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새 차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딴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자동차인데
한국 전쟁에 참여해 실제 이 지프를 몰았던 노병. 60여 년 만에 다시 핸들을 잡아봅니다. 이걸 보니까 진짜 한 65년 전에 강갱물이라는 생각이 나네.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이 남기고 간 이 윌리스 지프의 원형을 본떠 만든 한국 최초의 차 시발 자동차도 지프와 함께 기념관을 상징하는 유물로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진 그런 역사, 지금 현대까지 온 그 역사를 함께 묶어볼 수 있는 그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전시 의미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재건을 상징하는 이 두 자동차.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과 내일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 최고 80mm의 비가 지나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도 20에서 60mm의 비가 지나겠고 월요일 낮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비 예보가 들어와 있는 만큼 낮 기온도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12도, 밀양 13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은 17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또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여기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오는 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사립학교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은 최근 2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학교로 경남 지역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6곳이며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직원 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우리 고유의 마을 숲을 자연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전통 마을숲 복원 사업에 경남에선 2곳이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이 전국 8개의 마을숲을 복원한 사업에 경남에선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무월숲과 양산시 하북면 초산마을숲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숲은 재해나 애군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토착 신앙과 문화가 담긴 숲으로 산림청은 휴게림 조성과 솎아배기 등으로 전통의 모습을 복원합니다.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NC다이노스가 오는 9일부터 마산 야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에 들어갑니다.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한 이번 훈련은 김경문 감독 등 12명의 코칭 스태프와 신인 선수 13명 등 56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마무리 훈련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대장암을 극복한 투수 원종현이 훈련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주요 명산들을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명산문화연구센터가 경상대에 설립됐습니다. 경상대 명산문화연구센터는 주요 명산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현지 답사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산의 인문학적, 자연적 가치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산문화연구센터는 어제 산이 미래다, 인문과 자연 생태 만남이란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가 진주혁신도시에서 신청사 착공식을 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한국세라믹기술원 맞은편에 들어서는 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는 4,900여 제곱미터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며 내년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농어촌 용수와 수리시설 관리, 농지관리기금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